네, 안녕하십니까. 노비노 영어학원 원장 노비노입니다. 저희가 중등 심화반을 개강을 하게 되어서요. 관련해서 좀 안내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전화 주시거나 문자 주시거나 하면 제가 유선상으로 정말 친절하게 안내를 드리겠지만, 그래도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좀 만나 뵙고 그다음에 좀 자료를 좀 보여드리고 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촬영을 진행하게 됐고요. 지금은 학생들이 전부 다 이제 뿔뿔이 전부 다 집에 귀가를 한 상태에서 혼자 이렇게 학원에 남아서 덩그러니 촬영하는 게 좀 민망하긴 한데, 그래도 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촬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이제 중등 심화반이 좀 일찍 개설되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울방학 때부터 개설했는데, 이번엔 좀 일찍 개강을 진행하게 되었고, 개강일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시간대는 화금 5시부터 7시까지 이렇게 있고, 혹시 한번 제시를 하게 되고 남게 되면 최장 10시까지 이렇게 학원에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렇게 한번 고정된 시간표는 3년 동안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니죠. 이제 고3 때까지니까 거의 한 걸쳐서 4년 정도까지는 변함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요 시간대가 현재 고3들이 중3 때부터 쓰던 시간대가, 이제 현재 고3은 내신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전부 다 딴 시간대로 편입이 되고, 그 시간대가 요 시간대 남는 시간대라서 이렇게 또 요 시간대로 4년 동안 이렇게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시간표를 조정해 주시면 그 후로는 조정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고정이 된다는 거 이렇게 좀 안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개강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 크게 주제는 4가지고요. 처음에는 학원 소개, 그 다음 고등용어는 좀 어떤지, 그 다음 정규 안내를 좀 드리고, 그 다음 입시 결과, 제 자랑이죠. 그렇게 좀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학원 소개를 좀 진행할 텐데, 제가 좀 홍보를 저 스스로를 드러내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뭐 제대로 된 홍보를 해본 적도 없어요. 학원에 지금 하면서도. 그래서 저희 학원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나 오며 가며 보시다가 연락 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분들도 좀 저희 학원에 대한 이런 궁금증이 좀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먼저 한번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노민호, 영어학원이지만 노민호고요. 그 다음에 저는 경북대학교 경영학부를 졸업했습니다. 이렇게 졸업 증명서 있고, 제가 경상대학 경영학부인데 경영학을 전공하긴 했지만 부전공으로 영어 영문학과도 전공을 진행했습니다. 특히나 아이들 가르치는데 문제가 없게끔 영문학보다는 영어학에 관련된 과목을 많이 들었어요. 음운론, 음성학, 의미론, 통사론 막 해가지고 관련해서 가르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이 이렇게 좀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거 안내 드리고요. 저는 06학번이거든요. 빠른 88인데 친구들은 다 87입니다. 06학번에서 2006년부터 시작해서 가외를 쉬어본 적이 없어요. 몇십 년 동안. 지금도 사실 개인 수업도 있긴 하지만 계속 고3을 전문으로 해서 가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때 제가 처음 만난 첫 가외 했던 학생인데, 최진우라는 학생인데, 이 친구도 하여튼 근데 동갑이었거든요. 얘도 88이고 저는 빠른 88이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거의 작게는 6개부터 해서 많게는 12개까지 최장 했으니까, 이게 시간 타임이 이렇게 보면 재수생들까지 앞에 포함하면 총 그 정도로 많이 했으니까 참 좋았습니다. 재밌고, 그리고 매해 저도 수능판에 이렇게 있다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고3만을 받아서 이제 이런 긴장감 속에서 시험을 대비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매해 트렌드가 바뀌는 것도 재밌고, 특히 2013년에는 A형, B형 했다가 영어도 막 나눠지고 막 그랬던 시절도 있거든요. 하여튼 그걸 같이 하는 게 너무 좋고 재밌었는데, 좀 나이가 들면서, 어릴 때는 좋았죠. 나이가 들면서 이게 고용 불안정성에 좀 시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11월이 되면 저는 이제 해고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파이프가 없을까 생각한 와중에 저는 2013년 졸업과 동시에 S영어학원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 수성구에서 가장 큰 영어학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사를 하고 2년 만에 제가 교무주임을 달게 돼요. 이때가 제가 한 28, 27 정도였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2년 만에 그 교무실 내에 30대 선생님도 계셨고 40대 선생님도 계셨는데 거기서 이제 주임이 된 거죠. 그래서 아주 빠른 성장으로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제가 담임이었던 학생들이었는데 제 생일 때 이렇게 한번 축하도 해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1년 만에 이제 부원장을 달게 되는데, 제가 여기에 있었던 만 3년 동안, 3년 이상 동안
저는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중률, 얼마나 이 선생님이 문제를 많이 적중했는가, 그 다음에 선생님의 호감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에 선생님 좋았니? 그 다음에 이번에 뭐 이 선생님 적중률은 어땠어? 가르치는 건 마음에 들었어? 다음번에도 이 선생님하고 함께 할래? 뭐 등등. 거기에서 이제 점수가 매겨지거든요. 거기서 한 번도 제가 1위가 아니었던 적이 없을 정도로 아주 우수사원이었죠. 근데 이제 본장을 달고 이제 학원 측과 지금 좀 직접적으로 맞닿는 일이 좀 많아지면서 좀 불화가 생기는 바람에 1년 만에 저는 나와서 따로 학원을 차리게 됩니다. 여기 ATC 영어 교습소인데 여기 앞에 저희 학원 앞에 보면 이제 스타벅스 맞은편에 맞은편이 아니죠. 스타벅스를 끼고 이렇게 가면 저희 맘스터치 있거든요. 거기에 4층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실평수가 28평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학원 허가도 안 나오는 교습소. 그래서 이제 교습소를 차려서 다행히 근데 이전 학원의 친구들이 좀 많이 따라와 줘서 이렇게 아주 작은 공간에서도 많은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소문도 나고 이 친구들의 동생, 그 다음에 아는 친구들 이렇게 됐고 이렇게 점점 학원이 확장되는데 교습소는 1인밖에 안 돼요. 가르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게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좀 이제 이렇게 혼자서 하기엔 좀 버겁다 싶어서 이제 영어 학원으로 확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좀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과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모습이고요. 그러다가 한 4년 정도를 운영을 했습니다. 학원으로.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경영학부 출신이지만 경영을 하는 것에는 큰 소질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사연은 길지만 그래서 이제 좀 혼자서 소소하게 그냥 옛날에 초심으로 아이들과 100% 이제 마음을 같이 공유하면서, 왜냐면 이때 좀 힘들었던 게 반은 많았거든요. 모든 중1도 있고 중2도 있고 중3도 있고 고1, 2, 3 다 있고 막 하니까 반도 많고 고3도 뭐 정시반, 수시반, 그 다음에 아이들 학교별로 막 다르고, 이 반에 제가 한 타임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내가 이 반에 학생의 이름조차도 못 외울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현타가 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맞나? 내가 이제 학생들의 이름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막 돈만 벌어가는 게 맞나? 약간 이런 현타가 좀 많이 들어가지고 아이들과 좀 온전히 좀 마주하고 싶다, 온전히 만나고 싶다, 뭐 등등 해서 이제 좀 작지만 다 보냈습니다. 선생님들, 같이 하는 조교님들, 그 다음에 뭐 상담 선생님, 그 다음에 뭐 부원장님 다 내보내고 혼자 이렇게 노미노 영어학원으로 이제 소소하게, 옛날보다 화려하지 않아요. 화려하지 않고 막 건물 뭐 인테리어도 화려하지 않고 학생들도 그렇게 많고 하진 않지만 이렇게 소소하게, 현재가 저는 학원 생활을 하면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소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요게 저희 학원에 대한, 즉 뭐 저에 대한 소개죠. 이렇게 제가 거의 한 20년 가까이 가르쳐 왔다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왜 확대가 되지? 옛날에 이렇게 좋은 학원에서 이렇게 우수하게 성장을 했다는 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등영어의 특징을 간단하게 좀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요거는요. 중학교 영어 범위는 이렇게 두 가 정도니까 회화 표현 2개, 그 다음에 핵심 문법 4개, 그 4개라 해도 실제로 메인 문법 1개, 그 다음에 서브 문법 1개이기 때문에 거의 메인 문법 2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대화문, 본문, 뭐 다이얼로그 같은 거,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외부 지문. 그러니까 외부 지문이 좀 힘든 학교는 여기 정화중이라든지, 정화중도 사실 외부 지문 뭐 1개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동도중학교는 엄청 유명한 악명이 높을 정도죠. 그런 학교가 아니고서는 딱 요 정도가 시험 범위라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범위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문법 다 알지? 중학교 때 다 배웠지? 전범위예요. 그 다음 교과서, 모의고사, 그 다음 부교재가 들어가는데 이거 다 합쳐서 한 지문의 개수로 따져보면 대룡 같은 경우에 제일 많으니까, 대룡 같은 경우에는 90개, 100개는 우습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오성도 요즘에 좀 많아지죠. 한 80개에서 90개 정도 돼요. 그 다음에 경북 같은 경우에는 50개, 60개 정도밖에 안 돼요. 작지만 경북은 좀 시험이 좀 까다롭게 좀 나온 편이니까 어쨌든 그 정도의 시험 범위가, 자, 제가 여기 있는 애들을 그냥 수능 지문의 한 단락으로 나눈다 해서 그걸 한 문제라고 치면 한 10개에서 한 11개 정도 될까 말까요. 근데 100개로 늘어나죠. 이미 범위가 10배가 늘어나요. 10개에서 100개가 된 거니까. 그러니까 거의, 물론 뭐 쉬운 학교 가거나 아니면 뭐 저기 경북고 가거나 하면 한 50개 정도 되니까 뭐 5배, 6배 정도 되겠죠. 근데 그걸 떠나서 일단 범위가 압도적으로 이렇게 많아진다는 거.
요것만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자, 지금 요건 대륜중학교의 2024학년도에 있었던 영어 A의 비율입니다. 요거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1학기로 치면 자, 평균 점수가 75.6, A 받은 학생의 퍼센테이지가 32.5%예요. A가 32.5%. 근데 고등학교 가면 지금 이제 올해부터 1등급이 10%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A가 32.5%였는데 1등급은 10% 나머지 22.5%는 여기와 여기예요. 옛날로 치면 4, 5등급까지도 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말이 많이 도는 게 중학교 때는 영어 잘했는데 고등학교 때 애가 못하네가 아니에요. 원래 거기에 못하는 애가 끼어 있다가 이 평가 기준이 바뀌고 이 등급제가 달라지고 하니까 그게 그제서야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학부모에서 말씀드리는 게 중3 때까지 영어를 끝내라는 말이 쉬우니까 영어는 그때까지 끝내놔가 아니라 그때 이만큼 많이 해놔야 고등학교 때 안 힘들다라는 뜻으로 선배 어머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뜻인 것 같거든요. 중학교 때까지 끝내놔야 돼. 정말 이만큼 해놔야 돼. 이 소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이 지금 요즘 국평 5가는 국평 3이잖아. 3등급이니까. 그러면 국평 3에 그냥 계속 끼게 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대비가 잘 됐었어야 됐고, 그러면 고등학교 때 어떻길래, 그래 범위가 어려운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추락하느냐. 일단 중학교 때는 객관식과 서술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도 객관식 서술형이에요. 객관식은 사실 고등이 조금 더 쉽다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근처에 있는 여기 정화라든지 동도, 자꾸 정화 동도를 좀 얘기 드리게 되는데 그 학교가 가장 좀 까다롭기 때문에 다른 학교는 좀 쉬워요. 뭐 소선이나 대륜이나 경북인 뭐 여기 다 저기 그 경신이나 이런 데 다 좀 쉽거든요. 뻔한 문제들이 나오는 거니까. 어쨌든 근데 객관식은 막 영어 중학교 때는 영어로 된 선지도 많이 나오고 막 일치 불일치 이런 게 좀 까다로워요. 특히 동도 같은 경우에는. 근데 객관식이 수능형이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객관식은 쉬워요. 수능형이 훨씬 더 간단해요. 뭐 주제, 제목, 주장, 요지, ABC 순서, 그 다음에 삽입, 그 다음에 빈칸, 이게 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객관식에서 점수를 내기는 더 쉽거든요. 근데 문제는 서술형인 거예요. 서술형이 이제 고등학교가 되면 거의 배열이거나 영작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영어 구조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없으면 한 끗이라도 틀리면 서술형에서 5점, 7점 나가는 건 기본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독해력이 좋고 단어 많이 외워서 객관식에 만점을 받아도 65점이에요. 65점이면 3등급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5등급제에서는 3등급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9등급제 기준으로는 절대 3등급 20% 상위 20% 못 받아요. 그러니까 서술형을 무조건 신경을 쓰셔야 되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것도 이 전략도 괜찮아요. 지금 다 버리고 지금부터 영작만 시키겠다. 이 전략도 솔직히 괜찮은 전략이에요. 그 정도로 고등학교 때 이 영작의 중요성, 서술형의 중요성이 제가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고등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범위보다 중요한 건 영작형, 서술형에 대한 대비다. 자, 그러면 네가 애들이 고1 올라갈 때까지 지금부터 애들을 끄는 이 정규 과정은 어떻냐? 이게 궁금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정규는 어떻게 구조가 진행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5시에 딱 등원을 하면 10분 동안은 단어 테스트가 있게 됩니다. 단어 테스트는 워드마스터에 있는 단어 총 3개가 들어가면, 그러면 워드마스터에 총 40개가 있으니까 120개를 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암기를 할 때는 자주 등장하는 그런 단어들, 그게 워드마스터 단어고요. 그 다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독해 문제에 있는 단어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교재 앞에 단어장이 붙어 있거든요. 그 단어장에 해당하는 거 한 200개 정도 해서 겹치는 것도 많아요. 근데 서로. 그래서 한 300개 정도, 300개 정도가 이제 시험을 치게 되고, 그 시험을 제가 한 번에 다 300개를 치면 애들 시험 치다가 1시간 다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랜덤 추출을 해서 요렇게 80개를 추출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전부 다 수기로 직접 한글로 써야 되고요. 요거 채점은 제가 쉬는 시간에 하고, 혹은 뭐 조교쌤이 계시면 조교쌤이 하고, 관련해서 통과, 불통이 안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먼저 10분은 단어 시험. 솔직히 학원에 다니는
몇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진짜 단어거든요. 진짜 단어 때문에라도 다녀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주 2회 오면서 단어를 계속 체크받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수업 전체에서 단어를 치고 이렇게 1교시, 2교시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1교시는 실전 문법과 영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실전 문법이 뭐냐? 자, 모든 문법 영어책을 보면 이렇게 개념서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한 5년 전, 7년 전이면 개념서 다 가르쳐. 이거 옛날에 제가 한 5년 전에는 정규 교재를 사용했던 교재거든요. 슈프림 실전어법이라고 해서. 근데 제가 3년 전부터 이렇게 가르치지고 않고 있어요. 왜냐? 이제는 그냥 문법 문제만을 위한 문제는 많이 중요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대륜고 1학년, 경북고 1학년 같은 경우에는 1학기 중간고사 때 문법 문제가 아예 안 나왔어요. 그래서 2학년이요. 2학년. 아예 이제 문법이 이제는 좀 문법 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좀 떨어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걸 암만 열심히 배워도 실전에서 적용이 애들이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가르쳐요? 아까 실전 문법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네가 보기에 동사다. 동사에 밑줄 쳐져 있다. 그러면 네가 판단해야 되는 건 두 가지다. 얘가 정동사 자리인지 확인해야 되고, 두 번째, 얘가 원형 부정사인지 확인해보자. 원형 부정사라면 앞에 지각동사나 사역동사 있고 목적어, 목적보와의 관계의 능수를 따지면 되고, 만약에 정동사라면 정수태를 따져보자. 정동사 자리가 맞냐, 수일치가 맞냐, 그 다음에 태가 맞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방금 수업을 살짝 진행을 한 건데 애들이 보고 뭘 떠올려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쌓아봤자 관계대명사의 용법, 주격 관계대명사, 투부정사의 용법,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알면 뭐예요? 문제를 못 푸는데. 이렇게 됐을 때 내가 뭘로 봐야 되는지. 특히나 여기 지금 예를 들어 투부정사 나왔어요. 그러면 투가 나왔을 때 형용사적 용법, 이러면 이미 틀린 거예요. 투부정사 묻는 거 두 개밖에 없거든요. 이 자리가 정당한가? 투를 써야 되는 게 맞냐? 아니면 태가 맞냐? 이것만 따지면 돼요. 시제 이런 거 안 나와요. 시제 나온 적도 없고.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얘가 딱 나왔을 때 내가 뭘 떠올려야 되는가? 그걸 저는 주로 배웁니다. 그래서 이건 그렇고 뭐 배울 때, 자, 이제 여기 주어 동사 나왔잖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아까 전에 사역동사니까 동사 원형 용계 맞는데, 얘는 사역동사는 지각동사 없는 상황에서 정동사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수태를 따져봐야 돼. 정동사 자리가 맞냐, 수가 맞냐, 태가 맞냐. 그럼 얘가 쌤 주어 다음에 동사 자리 맞잖아요. 아니야, 얘가 주어인데 동사가 여기에 있어. 그럼 얘를 정동사로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얘는 준동사가 와야 되지.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아무리 개념을 때려봤자 내가 실전에서 끄집어내야 할 문법이 뭔지를 모르면 못 풉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실전 문제를 하루에 한두 개 정도로 여기에 나왔을 때 뭘 떠올려야 되는지를 진행할 겁니다. 이게 실전 문법에 대한 이해고요. 그러면 영작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사실 진짜 이 문법을 안 하더라도 이것만 달달달달 두세 시간 해도 진짜 더 좋은 수업일 건데, 근데 그래도 이 실전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건데, 마법 같은 블록 구문이라고 해서 제가 한 5년 전에는 천일문을 좀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게 2020년에 나왔던 교재예요. 근데 이 교재가 너무 좋고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를 완벽히 잘 비교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 잘 짜져 있는 교재입니다. 문법 문제에 대한 연습, 배열에 대한 연습, 그 다음에 구문에 대한 연습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세 개가 짬뽕이 되면서 어느 것 하나가 뭐 이렇게 중요도가 낮아지지 않고 정말 제일 좋은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활용하게 될 거고, 요건 워크북이 더 매력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워크북을 통해서, 자, 주어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동사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목적어는 이렇게 흑 색깔로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한국어로 글로벌 워밍은 뭐뭐를 뭐뭐 하도록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이렇게 한국어와 영어가 다르구나,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구나를 시각화해서 잘 보여주는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하고 한두 유닛을 하고 이렇게 숙제가 나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아이들과 문법과 영작을 1교시 때 정리하게 될 겁니다.
그럼 2교시 때는 뭐 하느냐? 2교시는 이제 독해인데, 독해는 저희가 다른 교재를 사용하지 않고 학원에서 자체 교재가 나가는데요. 그 자체 교재가 제가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무조건 기출만 사용합니다. 3, 6, 9, 11월. 그러면 이게 고1 기출이 어마무시하겠죠, 지금까지. 그래서 그 기출들로만 어떻게 문장 구조를 보는지, 논리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이 두 가지를 기조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정확한 해석이요. 제가 이걸 학원을 먼저 개설할 때부터 제일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해석할 때 대충 날리지 마라. 감 중요한 거 저도 감 중요하고 애들한테도 어마어마한 감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감에 의존하면 오히려 이 감이 좋다고 해도 고2, 고3 문제는 먹히지 않을 뿐더러 감에 의존하면서 공부를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감이 좋으니까 대충 해도 맞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이들이 이런 문장을 만나게 되면 전부 다 대충 단어 해서 머릿속에 뚜루루루루 조합을 해서 대충 이런 얘기겠구나 라고 감으로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절대 그거 다시 똑바로 해석해 라고 진행합니다. 자, 이런 문장을 만나면 처음에 물론 해석이 처음부터 안 될 수 있죠. 네다섯 줄인데 안 될 수 있죠. 그러면 얘들아, 뼈대를 셈이랑 잡아보자. 야, 여기서 주어가 뭐야? 쌤이 보기에는 독립적인 명사 주어가 더 노션 같은데, 그럼 동사가 뭘까 하면 애들한테 뭐야? 라고 하면 뭐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처음에 뭐 히팅이요 아니야. ing가 붙으면 정동사가 아니라 준동사잖아. 쌤 해서는 안 됩니까? 안 되지. 왜냐하면 얘는 대절 내에서 안주인 한 명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seemed입니까? 그렇지. 얘가 동사인 것 같네. 쌤 couldn't accept요. 얘도 대절 내에서 동사가 한 마디가 있어야 되니까 요렇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그러면 일단 뼈대를 잡았죠.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라는 거. 그러면 이제 뼈대 외에 살들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 대시, 여기도 대시 있고 여기도 대시 있는데 요 대들의 성격은 뭘까? 요 대는 동격 대절 아닐까? 추상명사에 대한 설명이고 뒷문장이 완전한 것 같으니 그런 것 같지 않을까? 그럼 요 대는 뭘까? 애들하고 고민해보고 여기에 쏘가 있네.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쏘대 구문인가 보다. 그러면 이제 애들과 말이 말답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땅을 때리는 빛의 평균 양이 엄청난 양으로 떨어진다는 개념은 너무 이상하고 예상치 못하게 보여서 많은 기후학자들이 단순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자, 한 문장을 해석하더라도 말이 말 같게.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꼼꼼하게 해석시키냐면 고1, 2 때까지는 비빌 수 있어요. 대충 비벼서 감으로 잘 맞출 수 있거든요. 고3 문제 그게 안 돼요. 고3 문제는 한국어의 해설지를 봐도 이해가 안 된다라는 지문이 많거든요. 실제로 막 옛날에 수능특강, 요새는 좀 수능특강 그렇게까지 안 나오는데 그 정도로 내가 한국어로 봐도 논리적으로 힘든 문장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연습하지 않으면 그때 돼서야 나 지금 구문력이 부족한 것 같아. 지금부터 구문력을 쌓아야 되겠어. 천연문을 봐야겠어. 마음에 안 담겨요. 그때는 문제를 빨리 풀고 이제 문제에 대한 이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그때 돼서야 이제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개념서를 보자. 이게 안 돼요. 저도 추천하는 방법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부터 빨리 꼼꼼하게 해석하는 방법들을 배워야 됩니다. 대충 날리던 해석을 빨리 버려야 돼요. 어릴수록 그 습관이, 원래 우리도 늙을수록 습관이 안 바뀌잖아요. 애들 마찬가지예요. 고1 때까지는 말랑이에요. 고1 여름방학까지는 그 희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름방학 지나면 자기 쪼가 생겨가지고 아무리 선생님이 이렇게 바꿔라 해서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부터 애들을 잘 꼼꼼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논리 독해인데요. 논리 독해는 이거예요. 최대한 감이 아니게끔 실력으로 올리게끔 할 수 있는 하는 방법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 문제, 여기 빈칸 문제를 저랑 푼다라고 하면 대충 해석으로 때려가지고 그러면 빈칸은 이거지 이러면 안 돼요. 모든 문제는 출제자가 본문 내에 추론 근거를 심어뒀고 그 어느 누구라도 선생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딴지를 걸었을 때 아니야 이거 봐 맞지 그래서 정답은 이거일 수밖에 없어요 를 숨겨놓게 돼요. 그걸 우리는 해독을 하는 거거든요. 자,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빈칸 문제니까 빈칸 문제는 항상 빈칸 문장부터 봐야 되거든요. 그럼 빈칸 문장 보니까 네가 취하는 모든 조치 네 삶에 빈칸을 주는 이건
너의 스트레스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 이래요. 자, 이거 보고 그냥 이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쌤, 저는 애들한테 하거든요. 오늘도 수업할 때. 자, 마지막 문장. 쌤한테는 인과관계가 보이는데 빨리 단순화 내려봐. 딱 시간을 줘요. 한 10초, 20초. 그러면 애들이 나름대로 표시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발표도 하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요걸 통해서 우리 단순화 내보자. 뭐 하면 뭐 하다지?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 빈칸을 주면 스트레스가 낮아진대요. 이거요. 빈칸하면 스트레스가 낮아진다. 오케이. 자, 그럼 뭐 해야 스트레스가 낮아질까? 이걸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점점 올라가요. Novelty is another source of stress. Novelty는 스트레스의 또 다른 근원이다. 이거예요. 뭐 하면 뭐 하다? 새로우면 스트레스다를 보는 순간 이 지문 문제는 끝난 거예요. 왜냐? 스트레스를 낮춘다 그랬는데 얘는 스트레스를 높인다거든요. 반대 논리예요. 그러면 다시 스트레스가 올라가요. 뭐 하면? 새로움이면 스트레스가 올라가요. 그러면 이 자리에 들어갈 노란색은 뭐랑 대조면 되죠? 신선함, 신박함과 대조가 되면 돼요. 익숙하고 뻔한 거, 이게 빈칸에 들어가면 돼요. 익숙한 거, 뻔한 거, 자극, 유연성 이런 거 아니에요. predictability, 얘가 예측 가능성 뻔하잖아요. 정답은 1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논리를 배우는 거예요. 자, 저는 지금 빈칸에 대한 걸 보여드렸지만 A, B, C도 마찬가지예요. 왜 B 다음에 A밖에 안 돼? B 다음에 C 안 되는 이유는 뭐야? 항상 물어볼 겁니다. 그럼 B 다음에 A가 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찾아보자. 그걸 찾아볼 거예요. 선생님, 삽입 문제에서 38번, 39번에서 제가 3번에 들어갈지 3번에도 괜찮고 4번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그런 문제는 없다. 3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그걸 찾아보자. 이거거든요. 모든 문제는 그 근거 하에 찾아야 되고 추론 근거를 찾는 연습이에요. 그걸 본인이 직접 문제를 풀고 체크해오고 그걸 쌤이랑 비교하는 과정에서 실력이 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독해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정확한 해석과 논리 독해를 통해서 아이들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습관 들이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학생들마다 달라요. 어떤 학생이 진짜 빨리 깨우치면 3주, 한 달 만에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가 보이는 친구가 있고 뭐 3개월, 4개월 이 정도쯤 돼야 이제 좀 알겠다 하는 친구도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 방식으로 해야만 고2, 고3에 갔을 때 아주 편안하게 영어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수능이든 내신이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저희 정규 수업의 커리큘럼, 그 다음에 제 교육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입시 결과, 좀 민망하긴 하지만 저희 학생들이 제 자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시 결과는 이렇고요. 제가 이제 종강 때 애들이랑 찍었던 그 사진이고, 이제 뭐 경북대 치예과, 지훈이, 광민이, 포항공대, 뭐 고려대, 중앙대, 경희대까지 뭐 10대 대학이니까 중경 외시까지. 그래서 이렇게 갔던 친구들. 요 외에도 사실 추가 입학을 해서 쌤이 제가 그때 여기 못 적었었는데 지금 부산대 의예과도 있습니다. 이장원 학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시 결과가 됐고, 그리고 작년에도 이제 서울대, 경북대 의예과, 작년에 좀 의예과가 좀 많았습니다. 울산대 의예과, 아주대 약학과, 그다음에 연세대, 고려대까지. 그 밑에 사실 중경 외시도 많은데 제가 칸상 그렇게 안 실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졸업을 하고도 이렇게 잘 찾아옵니다. 저랑 계속 인연도 유지하고, 그다음에 뭐 카톡이나 아니면 이제 요즘 인스타를 많이 하니까 인스타로 친구들하고 많이 소통하고 이렇게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학원에 대한, 그리고 또 저에 대한, 그리고 저희 학원 시스템에 대한 그런 소개가 진행됐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면 저희한테 뭐 문자나 아니면 유선상으로 전화 주시면 등록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관련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